제가 지금 하노이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하노이 경남타워 62층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카페입니다. 여기서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만난 분은 하노이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현석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만나자마자 여쭤보니까 얼마 전에 한상 중소기업연합회 북부지부 회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셨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중소기업연합회가 46개 회사가 모여서 하노이에서 친목회를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뭐 소주 한잔 먹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우리 중소기업연합회 이제 최초 전신이었고. 그 뒤로 이제 뭐 삼성이 들어오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저희 중소기업연합회 회원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6월 5일 날 재외동포 재단을 이제 대외 총포청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아시아 한상에 베트남이 이제 길다 보니까 다낭을 포함한 북부 또 호치민 쪽으로 남부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남부연합, 북부연합 이렇게 해서 아시아 한상 베트남 이제 북부 연합회로 이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한상 체제로 이제 좀 전환이 되면서 됐습니다. 정부하고 조금 더 밀접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아시아 한상에 이제 베트남 쪽이 되니까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우리 상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까워진 것만큼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베트남 정부, 한국 정부 그 사이에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우리 회원사들의 인프라 이런 부분도 한국 정부라든가 우리 아시아 한상을 통해서든 또 베트남 정부를 통해서든 서로 우리가 지금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몇 년 전 분위기와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한 7%대 거의 계속 지금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도 거의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삼성이 약간 요즘 판매 제조 좀 위축되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많이 어려워졌고요.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금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제조업 위주가 아닌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도 아직은 이제 제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유통시장이나 서비스업 쪽이나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베트남이 아주 무한한 이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쪽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제 여기서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많이 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어떻게 사업을 하거나 어떤 업종을 하신 분들이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나요? 시장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베트남의 문화와 니즈를 좀 잘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쪽 시장 조사에 대해서 문무하리만큼 철저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시고 이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쪽 성향에 맞춰서 잘 만들어 간다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패한 분들은 너무나 많아서 대기업인데 수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쪽에 대한 문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수천억을 손해 보시고 나가시는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지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베트남 진출하면 나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제조업이 베트남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100%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대도시 위주로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GDP라든가 보면 아직까지 뭐 3,000불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사실은 대도시 수준은 뭐 8,000불, 10,000불 되는 경우도 있고 1, 2, 3, 4군 정도는 그 기본급이 다 책정이 다르게 돼 있어서 4군 정도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어떤 협업을 해서 진출하는 것은 여기 지방정부에 좀 도움도 받고 세금 감면도 받고 뭐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도 잘 어떻게 그 살펴보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런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 잘 찾아보고 지역을 잘 선정하면 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유망할 것 같다. 과거와는 다르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누군가가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IT죠. 지금에 있는 여기 MZ세대라든가 소비층이 굉장히 젊고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IT가 기반된 예를 들어서 자동화 공장이면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뭐 인원 검색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만 해도 여기 지금 공장을 봐도 굉장히 로컬 공장들은 낙후돼 있고 아직까지 그런 우리 아이템을 접목시킨다면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1억 인구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사업하시는데 뭐 에너지를 이제 주로 쏟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뭐 투자 차원에서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쪽에 투자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베트남이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기를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예. 투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도박성이 강한 투자를 많이 하는 배팅성이 강한 배팅이 강하죠. 그렇죠. 배팅이 강하죠. 금융에 대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대부분 들어와 있고 제2금융권은 아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증권 시장도 제가 보기에 노려볼 만한 시장이라고 봐요. 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어떤 투자 같은 걸 좀 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데 법인이 공장을 질 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부지, 뭐 호텔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만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건 이제 불가능하고 집도 불가능하고 아파트는 그 지역의 30% 선까지 살 수 있는 분양을 받을 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아파트 투자에 대한 것은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러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부동산이 땅인데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부지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장님은 이제 법인 차원에서 하는 거는 있어도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위험하죠. 하는 거는 없다? 아니면 있긴 있지만 뭐 굳이 뭐 내세울 만한 건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권장할 만한 그런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권장할 만한 건 아니죠. 이쪽의 생리나 이쪽의 문화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적인 거를 짚고 넘어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잘 파악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베트남에서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업적인 비전, 소망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시청자, 독자분들에게 해주시는 조언이나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제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내용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혹은 좀 더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진로를 찾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 생각이고 이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쪽에서 사업해서 참 성공하기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잘 성공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실하셨고 시장조사와 여기 현지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한 발 앞서서 진행했던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쪽에 베트남 잘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인프라를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베트남에 돼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고 물론 여기 와서 사업하셨던 선배들의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만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외려 저희 같은 여기서 오래 했던 사람들이 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래서 그거를 잘 조합해서 이 베트남에 어떤 진출하고 사업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뭐 저희 협회 쪽에서나 또 요즘은 이 베트남의 모든 한국의 정부 기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문의를 해도 좋은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쪽에 도움을 받는 것도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을요. 네.